사람들은 자기가 비난을 받을 때 상대방이 자신을 지배하려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난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내가 뭔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의미이거나 혹은 상대가 나에 대해 뭔가 오해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는지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제가 여러 영상들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드려 온 것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서 비난이란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비난이란 바로 상대방이 나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비난이란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상대가 종이 되어 자기 뜻대로 상대가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배 도구로서 비난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열등함과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와의 심리적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비난 이외에도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일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장기간 반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평등한 인간관계가 아닌 수직적 인간관계에 놓여 있음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 즉 주인과 종의 관계에 해당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캐치해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심리적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 나타나는 5가지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립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주위에서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게 만듭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는 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떠나 객지로 이사를 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당신이 외부와 접촉하거나 소통할 때마다 심하게 질투를 하며 소유욕을 드러냅니다. 아니면 겉으로는 당신의 지인들을 좋아하는 척하지만 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도록 만들기도 하죠. 그리하여 당신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얼마 안 가서 그나마 만나는 소수의 친구들마저 나르시시스트의 중상모략, 비난, 험담 때문에 차츰 서먹해지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혼자 동떨어진 업무를 맡기 일쑤입니다. 두 번째, 소통에 대한 고의적 거부가 반복됩니다. 직접적인 소통을 거부하거나 말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말끝마다 비꼬고 조롱하고 멸시를 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아예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실력을 행사합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모욕, 협박, 괴롭힘에 지쳐 또다시 피곤해지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죠.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들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받으며 상처를 입고요. 자칫 잘못해서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를 자극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봐 차츰 속으로만 사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의미 없는 말, 어색한 침묵,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밖에 남지 않게 되고요. 그 어떤 안정감도, 어떤 친밀함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생활 조건 혹은 근무 조건이 악화됩니다. 물질적으로 열악한 생활 조건에서 살도록 방치된다거나 직장에서 지나치게 혹사당한다거나 위험한 일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춥게 지내야 더 건강해진다느니 난방비를 절감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로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거나 잠을 재우지 않거나 혹독한 추위나 더위를 참으라고 윽박지르거나 상한 음식을 꾸역꾸역 먹게 하는 등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 대상은 늘 압박에 시달려 살며 감시당하고 욕을 먹고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죠. 네 번째, 감정 표현을 철저하게 감시당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최소한의 인정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심각한 심리적 폐해가 나타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기쁨이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표현을 차단시키죠. 피해자들은 결국 기쁨을 포기하고 욕망을 참고 살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마치 쓸모없는 짐짝처럼 다루는데 당신을 눈여겨보거나 귀 기울이는 법이 없으며 어쩌다 당신이 살갑게 굴 때면 짜증을 내거나 역겨워하죠. 나르시시스트의 지배는 당신에게서 교제와 애정을 감각적으로 박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5번째, 존엄성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집니다. 존엄성에 대한 침해는 무엇보다 인격적 모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 행동, 경멸하는 태도, 비난과 중상모략, 조롱, 모욕, 가치관에 대한 부정 등등 이러한 모독이 아주 내밀한 부분, 다시 말해 개인이 경외하는 대상이나 정체성에까지 미치기도 하죠. 많은 경우 이러한 존엄성에 대한 침해는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수반합니다. 크리스텔 프티콜랭의 말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 피해자 사이에 지배, 피지배 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정말 희한하리 많지 표준화되어 있는 상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조종으로 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이들이 증언하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비슷비슷하다고 해요.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사회는 그 누구에게도 주종 관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오랜 옛날에 왕이 군림했던 시대에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누가 지배자이며 누가 피지배자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구분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 주종관계 안으로 들어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누군가가 나를 심리적으로 조종하려 들 때 그것이 지배를 위한 시도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어떤 상황들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